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한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게 되면 민주화 시기 이전과 이후에 지수의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0에서 1까지 지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측정한 지표입니다. 1950년대부터 민주화 시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0.1에서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권위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시 한국의 정치가 비민주적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가 1987년 민주화 시기에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부 지수에 따라서 0.5에서 0.8, 경우에 따라서 0.9까지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세부적인 지표별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즉, 자유선거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물론 1.0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은 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민적 관점에서 혹은 심의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세부 지표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보다 나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민주화 시기의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진보 정권이 국정을 담당한 경우에 민주주의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떠한 이념의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지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4분의 3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5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020년도의 수치는 다소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
촛불 시위로 인한 정권 교체가 이러한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특히 국민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50 내지 60%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미래에 대한 정당성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 77%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50 내지 60%가 현재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반면에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세대별로 좀 구분하게 되면 약간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6%가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반면에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70%가량의 인구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효능감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에 대해서 79%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빈곤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나 자유보다는 먹을 것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선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개선 혹은 생활 수준의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빈곤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효능감이 낮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20%의 국민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는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주의가 필요하고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20%의 국민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를 잠재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20%의 국민이 더 많은 규모로 커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식을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정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퍼센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의외로 개도 국가들인 중국, 인도의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69%가 정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56%가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 한 27%의 시민들이 자국의 정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수를 보게 되면 21%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수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 개도국가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국보다는 조금 높은 대표성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다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연정, 협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보다 대표성의 지수가 낮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러한 나라들은 한국보다 대표성의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